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외모도 너무 아름다우시지만 내면이 정말 아름다우신 귀한 분 한 분 모셨거든요. 또 마음을 열고 집중적으로 들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고요. 모셔볼까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김민영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너무 잘 계셨네요. 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까 조금 일찍 왔더니 한 분이 아까 독서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너무 구면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잘 견디시고 저렇게 다지고 계셨구나. 아무도 없는데 앉아서 책을 읽고 계시는 모습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나요? 저 오늘 처음 뵙는 분 계시나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저도 아까 파트너가 이렇게 저 소개했는데 저도 오늘 제 이야기를 풀면서 오늘이 OM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국에 나가는 거니까 풀면서 제 이야기를 또 여러분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알아보면서 제가 인간극장 있죠. 인간극장이라는 프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인생은 제 인생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인간극장을 보면 제가 어떤 입이 되냐면 내가 저렇게 된다면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또는 저렇게 멋지게 역전하고 싶다. 인간극장 이야기는 대체로 역전한 인생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런 능력이 되게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 이렇게 스폰서님이 테이프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내가 되게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들으면서 뭐 아기가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기 미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이야기에 내가 예전에 마약을 했던 사람인데 뭐 이런 이야기 그런 마약을 끊고 다이아몬드가 된 그 싱글 다이아몬드 스토리 그게 제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제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됐어요. 아메이 사업은 인간극장하고는 달라요. 그 상황이 나한테 주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선택하게 되면 그런 스토리가 나한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더 멋진 인간극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다이아몬드 여행 크로아티아 그죠? 제가 크로아티아를 되게 동경하던 여행지였는데 과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차상무리다가 돌아올 때 나 여기 자기가 여기가 좀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 명치 체하면 아픈 데가 이게 무슨 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불쾌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끝이 아프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야 그거 누군가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왜 여행지 가면은 돌아오면 여행 한번 경험하신 분은 아메 여행 경험하신 분은 우리 파트너 누구도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은 이 여행이 굉장히 즐겁지만 그 명치가 아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여행지에 있지 않았나. 오늘 제가요 이번 인생은 나에게 기회인가 라는 화두로 가져온 게요 이것 때문입니다. 요즘 이거 엄청 핫한 드라마라던데 보신 분 계세요? 역시 부잣집 막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두 번 살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두 번 살 수 있다면 두 번째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조그맣게 부잣집 막내딸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 이게 이 사람이 송중기입니다. 송중기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은 직장인의 삶을 살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요. 그 회장님 가족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화장실 변기도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래도 성공한 그 직장에서 근데 어쨌든요 어떤 음모로 죽어져요. 근데 다시 태어났더니 그 회장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지. 막내 아들의 막내 손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는 한번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인생은 나에게 기회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메 사업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많이 보여줘요. 성공의 기준 다 달라요. 파운더스 PT만 되어도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되어도 다이아몬드만 되어도 FCA 되어도 예를 들면 그런 목표를 갖는다라고 하면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지만 그걸 내가 믿을지 아닐지에 따라서 기회이거나 기적이거나 하지 않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한 게 아주 어린 애인데요. 저기 아버지가 영화 제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작도 하고 수입도 하는데 아버지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홀로 집에 이번 크리스마스 때 수입해 보세요. 성공했을까요? 예, 한번 살아봤잖아요. 그 다음 아버지와 따라가서 아빠 이번에는 타이타닉 수입해야 돼요. 근데 타이타닉을 다 반대하더라고요. 수입하기를. 저 잘 몰랐지만 저 여자분 있죠. 남자는 알잖아. 예, 여자분 잘 아나요? 이름 잘 모를걸. 이모처럼 생겨서 좀 싫어했대요. 근데 제가 최근 사진 검색해 보니까 진짜 이모 됐더라. 공평하게 공평하게 이모 됐더라고요. 네, 그 사진 올리려 하다가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새로 태어난 인생에 이제 근데 정말 기회로 사는 그러니까 되게 시청률이 되게 좋대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미 그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 아주 어릴 때 초등학생이요. 이제 이 대기업이니까 그 당시에 관행으로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될지 이제 상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결국 노태우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무도 상상 못했대요. 이 대기업,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을 찍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이제 신동방통해지죠. 그리고 또 어떤 일로 얘가 이렇게 대가를 이제 뭐 도자기를 깨고 나서 그 도자기 값을 이제 하려고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된다고. 그런데 돈 얼마 줄까? 도자기 값을 이랬는데 요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 돈 줘봤자 지금 쓸 수도 없는데. 그래서 땅을 달라고 그래요. 어디 땅요? 분당.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저기 옹기나 짓는 이 쓸모없는 땅이 그렇게 갖고 싶더냐. 이 한번 봤잖아. 분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도 아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네. 분당 땅이 그렇게 갖고 싶더냐고 50만 평인가를 줘요. 쓸모없는 땅을. 그죠? 그런데 결국은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당이 개발되면서 240억을 벌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얘가 이렇게 그 너무 큰 돈이니까 내가 보관해 줄까? 애한테 하듯이.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달러로 다 인출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니까 어디 투자하고 싶으세요? 투자를 해요. 200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240억 가지고. 아마도 근데 이게 900% 올랐다 돼 있는데 아마존 이름을 갖기 전에 전신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완전 그땐 거야. 저기 시기가요. 그래서 900% 올라가지고 엄청난 달러를 소유한 부자 아들, 그러니까 그죠? 부잣집 아들 막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 내가 지금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차상무리도도 사극 볼 때 그때 뭐 이렇게 뭐였죠? 그때 해상에서 막 전쟁하는 조선시대 영화였는데 그때 부산포 지금 AP 근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서 저 땅을 다 사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우리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살 수가 없죠. 다시 태어나지지 않잖아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요, 저런 인생으로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다는 걸 이제 전제로 우리는 딱 한 번만 산다는 거를 지혜도 아니에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튜버 제가 참 여러 번 봤었는데 요즘 유튜브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사 시험에 통과한 세 사람에게 이제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입사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나요? 했더니 저는 저 중간에 여자분의 저 답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진표 대표님 강의 들으셨죠? 우리 애들은 태어나서부터 막 커가지고 계속 하면서 공부하는 게 돈을 꼭 지불하고 교육받는데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데 보니까 그저 개인 취업 과외를 했더라고요. 자기 자소서 적는 것도 과외를 받고 그래서 이제 취직은 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일 수 있죠. 그런데 한 단어를 바꿨어요. 그러면 퇴직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나요? 하고 있나요? 했더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동기들 만나면요. 그 이제 조금 이제 막 이사가 되기도 하고 중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즘 애들의 신입사원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특이한 거. 이사 가면 안 된다. 진짜 현실로. 그래서 이거 엄청 욕이라고 제가 이번에 들었네요. 넌 너무 능력이 있어서 이 회사에서 이사 되겠다. 내가 지금 이 회사에 내가 이사 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오래 다니라고? 그리고 학자금 나오잖아. 애 낳을 생각도 없어요. 얘는 그죠? 애를 결혼할 생각도 없고 뭐 연애할 생각도 없는데 내가 연애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걔가 학자금 받을 때까지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돼? 라고 하는 게 얘들은 이렇대요. 애써서 직장을 오지만 3년 안에 그만두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대요. 그죠? 내가 이 대기업에 들어와서 업무를 배워서 벤처로 가거나 그 중간 단계를 좀 생각하지 학습이 돼서 그렇대요. 이 엄마 아버지 세대가 직장이 필요하면 자기를 쓰지만 언제든지 다른 거를 본 학습된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그죠? 얘들은 막 영끌했잖아요. 이 어린애들이.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잘못일 수도 있어요. 사실 기성세대가 집값 다 올렸잖아요. 얘들은 살 수 없게 해놨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영끌했던 애들은 얘들이거든요. 가장 피해가 클 것 같아요. 제가 말 안 해도. 그래서 퇴직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죠? 설문을 했더니 그럭저럭 전혀 준비 안 됐다. 다 포함하면요. 준비되어 있는 게 한 13%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외에는요. 준비가 전혀 없다니 33%가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그러면 퇴직 후에 뭐 하고 싶으세요? 적으면요. 절반 이상이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등산이라고 적는데요. 산에 사람 너무 많겠다. 그죠? 사실은 너무 아깝잖아요. 50년, 60년을 내가 등산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사실 따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등산이라고 적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대요.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친구가 찾아와 좀 있으면 같이 보자 이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모두. 여러분 어떻게 물어보세요. 그 친구를. 그 친구 뭐 하는 친구인데? 직업을 물어본대요. 그래서 내가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래요. 근데 뭐 서양의 경우는 그래? 걔 어떤 성격을 가졌어? 취미가 뭐야? 나랑 맞겠어? 막 이런 이야기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업을 잃고 살아갈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죠. 100세, 이제 120세 그죠? 우리 파트너분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엄마가 올해 100세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생일 이제 자축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의 100세신데 은행 거래를 하세요. 여러분 금융기관에 75세 이상인가 지나면 통장 개설 안 해준 거 아시죠? 몰라요. 자제분 데리고 오라고 한다고. 저는 이제 투자신탁회사를 한 8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투자신탁회사가 지금은 증권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그러더라고. 언니, 그래 진짜 노인 세대가 많은데 75세 이상 되면 우리 이거 와서 투자할 때 자제분 모시고 오라고 한디. 근데 그분이 전직 교수였고 의사였고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메모에 저 고객 카드에 보이는데 너무 75세가 젊긴 한 거예요. 그런데 금융거래는 이분들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치매가 있으면 이게 나중에
내가 언제 거기 투자하라고 그랬어?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해요. 생기긴 하는데 뭐 전화는 녹음해 두거든요. 그런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그런 지금 금융거래 그러니까 100세인데 한 1년 2년 전인가 통장 개설하러 가셨다가 통장 안 만들어줘서 노여하고 돌아오셨다더라고요. 장수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주문하신 여러분 카페 가서 커피 주문하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주문하셔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죠? 평생 직업 시대에 놓여질 것 같은데 실감이 잘 안 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요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직업을 가지고 그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조금 이렇게 아닌 거예요. 아니면 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평생 직업의 시대 이게 필요하답니다. 내가 원래 하던 직업에서 직업을 바꾸든지 다양한 직업을 갖든지 N잡너죠. 그죠? 그리고 다른 직업을 추가하든지 그야말로 N잡너죠. 그런 두 번째 직업을 주문해야 될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직업의 시대는 평생 할 수 있는 라이프 워크라네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하시는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요거 있죠. 저도 맨 처음 여기 OM장에 처음 왔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요것이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의 직업을, 그런 워크를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누어서 표시를 할 수 있구나. 이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근데 여기 딱 분석하면요. 이 세로축을 건너는 일은요. 거의 불가해요. 세로축을 건너는 일. 우리는요. 좌측 두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송중기가 일했던 직업입니다. 제가 일했던 직업 E요. 직장인. 내가 열심히 일해주기 때문에 삼성은 건재할 수 있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현대는 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몰라요. 나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거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이 직장인은 한계가 있죠. 이 직장인은 정말 그죠? 그죠?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뭐 캥거루 주기라 그러고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넘어오는 게 자영업이에요. 저는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베이스도 없는 굉장히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자영업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 두 개를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가 일하면 있고 시스템 그 자체예요. 내가 직장 가면 그죠? 수입이 있고 안 하면 없고 내가 커피숍을 해요. 내가 나가지 않으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실은 송중기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회사는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겠죠 결국은. 그죠? 근데 그 기업은 건재해요. 어떤 기업이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I, 인베스트라고 하는 이 영역요. 저는 사실은요.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알 수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을 다닐 때 투자신탁을 다닐 때 많은 사람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 투자는 자기 돈을 투자한 거고요. 그죠? 그 돈으로 이렇게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지분을 갖기도 하고 저 영역은 제가요 갈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갈 수 없는 영역인데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갈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사사분면을 보고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죠? 비즈니스 영역은 저 책에 의하면은 직원이 200명 이상이 되는 정도의 사업가를 말한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오너. 내가 프랜차이즈 너무 하고 싶지만 그죠? 그 오너는 내가 프랜차이즈를 해주니까 오너는 돈 벌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메 사업을 들여다볼 때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저를 처음 보는 분은요. 저는 뭐 아메 사업 위에서 태어났나? 잘하겠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저도 투자신탁에 근무하다가 저는 대학을 갔어요. 어떻게 대학을 갔냐면은 어떤 생각으로 갔냐면은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29에 대학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만학도였죠. 지금은 만학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의 정원은요 못 채워집니다. 그래서 정원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거 아세요? 학교에서
정원의 수를 받아오려면 교육부하고의 문제죠. 60명, 70명 받는 게요. 한 과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원을 못 채우는 걸 알기 때문에 정원 제도는 없어졌어요. 부산의 부산대학교도 44개과가 작년에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부산에는 학교가 도산난 게 한 4개 정도의 대학교가 도산났어요. 그래서 조진표 대표님 이런 이야기 하시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보낸 그 대학이, 우리 아이의 대학이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대학이다.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죠. 내 아이 인생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진표 대표님 강의 한번 부산에 다음에 12월 달 할 거거든요. 한번 꼭 들어보셔요. 아이를 키우는, 근데 아이를 키우지 않은 엄마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 뿐이더라고요. 강추합니다. 그죠? 그런 이제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을 왔었고요. 건축을 전공하고, 뭐 석사 박사를 하고,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꿈은 이루어졌지만 제가 원래 대학을 건축을 선택한 것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였어요. 근데 너무 몰랐죠. 제 인생에 멘토가 너무 없었어요. 아예 저는 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오류에 계속 이에 있는 거죠. 이에. 내가 아프면 할 수 없어. 좀 건강하면 할 수 있으려나? 근데 저는요. 천식을 오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조는 사람 있으면 천식 한다 그랬는데 오늘 조는 사람 없는지 괜찮네요. 그래도 너무 제가 그죠 같은 일 그죠 사사본 면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는 다른 영역의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 다른 방식이 있겠다. 그거 하나는 제가 지혜롭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보면에 제가 너무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속이 된다, 연금소득이 된다. 이 말에 저는요 정말 홀린 듯이 이 플랜을 들여다봤었거든요. 거절을 하다가 정말 상속이 돼? 연금이 돼? 그럴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제 스폰서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이 세로를 걷는 일인 줄 모르고요. 이거 있잖아. 되는 거 내가 조금 이제 좀 들어. 세미나를 계속 들어보고요. 그런데 이거 방법 있지?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CLC라는 프로그램을 저에게 전달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들 내가 아는 것은요. 그냥 한번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기회이고 기적을 갖다 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한번 들고 가겠어요. 파고 공부하면 그게 내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소개했던 이 기업은 SBS에 지금 ES 경영으로 제일 처음 나온 회사더라고요. 근데 들여다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아메 카탈로그에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죠? 글로벌 아메에서 만든 제품 이해되고요. 뒤로 가면은 원폰 제품도 있고요.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들어왔지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아메 사업을 제법 해왔기 때문에 아메 사업 하는 중에 뭐 이렇게 제가요 우리 집안에 뭘 재배하거든요. 이거 아메에 넣을 수 없어요? 제가 요청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들어오나. 그렇게 몰정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잖아요. 아메이라는 회사는 아메라는 비즈니스는 나한테 하찮게 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면 그 제품을 암에 한번 넣어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는 줬어요. 다 열려 있습니다. 암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딱 거기 서류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FC를 통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는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타진을 하더니 안 된다. 자기가 안 되겠다고. 아메가 안 된다 한 게 아니고요. 보니까 이것을 만족시켜 못 시켜준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지금 과학계가 모두 마이크로바이옴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인간의 유전자는 거의 같다면서요. 저는 암의 사업 초기에 이렇게 OM 나오면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지도만 다 읽으면은 인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읽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초파리 유전자하고 사람의 유전자가 거의 같다면서요? 우리 파트너하고 저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한 1, 2%가 다른 거예요. 이게 유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들여다보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 유전자. 그래서 이 미생물
인간이 다 다르죠. 저희는 밥을 같이 먹는데도 우리 남편하고 저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분석해주는 회사가요. HM 파마라는 회사가요.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나라에. 이렇다 하더라고요. 서울대에서 이렇게 분변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이 회사로 보낸대요. 근데 가격은 좀 비싸더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그냥 과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3년 전부터 아메이에 이제 OEM이 MOU가 맺어진 거죠. 그래서 한 직원도 4~5명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죠? 유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도산할 수도 있잖아요. 직원 사무실 조그맣게 직원 4~5명으로. 근데 내년 매출을 100억을 예상한대요. 왜요? 아메이하고 이제 맺어진 거예요. 그죠? 직원은요 120명이 됐대요. 저는 여러분 모두요 여러분 미생물 분석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제 동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촌 동서가 있는데요.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사촌 동서의 고민이요. 막내 딸이 둘인데 둘째가요. 틱을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좀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처음 틱 시작은요. 눈을 이렇게 뒤집는 틱인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죠. 눈을 뒤집으니까. 그런데 하게 됐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더 고민인 거예요. 이제 마스크도 썼죠. 이러면 초등 1년이 됐는데 이제 선생님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성격 좋고 착하고 너무 그런데 진짜 틱 낮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이제 담임선생님이 그랬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늘 저보고 잘 잔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잘 자는 게 뭐냐면요. 꼭요 깨어서 한두 번 화장실 다녀왔대요. 여러분 자다가 화장실을 한두 번 가는 거는요 병입니다. 절대요. 그래서 남자들도 전립선이 안 좋으면 소변 보러 가잖아요. 잘 안 나오면서 인간은요 잠들면은요 소변 안 누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꽉 잡아요. 이게 자율신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감, 부교감 신경일 때는요 소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소변을 보러 간다면은 이런 날 있죠. 술을 많이 먹었다 한 번. 이거는 괜찮아요. 이해됩니다. 근데 한두 번은 꼭 다녀왔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늦잠 자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소변 보러 왔으니까 중요할 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거잖아요. 먹고 한 달째 틱이 없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장청내청이라고 그러죠. 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OM 때 어머니 이야기 많이 했는데 6년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그 집으로 모시면서 제가 간병인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애쓰셨다고. 해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유산균을요. 하루에 12포를 드세요. 너무 많이 먹잖아. 근데 여러분 이 미생물 유전자 마이크로바이옴을 바이옴을 분변으로 하고 그거 이제 분석하고 나시면 유산균을 하나 권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지 않아도 돼요. 퍼스널라이즈 나한테 딱 맞춰진 거 하나 2포를 먹게 되니까 더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제 이 분변을 분석하면 어떻게 될지. 근데 못했다는 사실을 아직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시면 더 절약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가족 중에 절대 안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어머니하고 매칭시키라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니도 해야 된다. 나중에 니도 해야 돼. 근데 아기는 자기 엄마 핸드폰에 매칭이 되는데 안 된대요. 핸드폰 하나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네요. 이런 기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암이 아니었으면 사장되거나 그 가치를 몰라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암의 간장, 고추장, 된장 있죠. 그게 진미식품이에요. 진미식품이에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70년, 75년째 만들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암의 고추장, 된장, 간장은 어떻게 들어왔지? 우리 친척 중에 누구도 간장 공장 하는데 이거 너무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어떤 그저 간장이 들어올 수 있냐? 우리 간장요 100% 국산이고요. 난 GMO고요. 맞추기 어려워요.
100% 양조고요. 근데 가격은 지금 얼마예요? 7,400원인가? 그 간장으로 어떤 마트 가서 어떤 땡판 가서 제품을 클릭해 보세요. 이런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이 들어와서 우리가 보는 카탈로그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제품은 잘 만들 수 있는데 진로라든지 그리고 포장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누가 해줬다고요? 2011년부터 아메가 해줬다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글로벌 유통망을 가지고 또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부산은요. 2011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류 허브센터가 있는데요. 실제로 부산 사람을 만나면 물류 허브센터에 우리 남편 근무하잖아요. 우리 아내 근무하잖아요. 좀 있습니다. 그죠? 아시아권 이쪽, 그죠? 포장이 덜 된 상태로 들어오거나 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아시아 일대 뭐 중국, 대만 다 이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영구적으로 고용이 창출되잖아요. 이렇게 상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그죠? 저는 영천이 그렇게 한약재가 많이 나오는 도시인 줄 몰랐거든요. 사과인 줄 알았는데 그죠? 또 영천에 있는 기업하고 그죠? 파이토지노믹스라는 기업하고 맺어져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죠. 그런 제품들이요. 우리 카탈로그에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그런 차원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 여러분 그냥 들어와 있는 건 없어요. 더 걱정하고 더 두들겨보고 그렇게 들어온 제품들이거든요. 이현우가 이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여기 워싱턴주 트라우레이크 농장을 찾아갔는데 보니까 친환경 대비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지렁이를 써요. 근데 이거 있죠. 이게 훈련된 매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거 이거 이현우가 이렇게 이 매를 만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매가 뭔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할까 그랬는데 매 하나를 다 이렇게 단련을 시키면요. 우리 왜 잘 익은 그 과일을 갖다가 새라든지 벌레가 먹잖아요. 그죠? 농약을 안 뿌리니까 그 매가요 다 다스릴 수 있대요. 그래서 1974년도에 미국 최초로 유기농 인증을 받은 거예요. 1974년 같으면요. 우리는 유기농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제 북미팅을 하는데 이 책이 침묵에 보면요. 혼자 읽기 어려워서 전부 이 책 읽으면 침묵하거든요. 어려워서. 그래서 함께 읽자에서 읽고 있는데 왜 침묵에 봄이냐면요. 조류들이 어떤 이상이 생겨서 그죠? 새가 울어야 돼요. 그런데 새가 울지 않는 이 봄이 되었는데 새가 침묵하는 봄이란 뜻이에요. 그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진짜 알지 못 DDT는 나 알겠더라고. 이 책이 왜 읽기 힘든가 하면요. 농약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약 이름이. 살충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과학계의 혁명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인간은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아버지가 어디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가니까 뭐 벌레가 너무 많아.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강아지하고 아기를 밖에 두고 나가라 그러고 그 살충제를 뿌려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요. 금방 다시 들어오지도 않아요. 다 닦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죠. 우리 집에 살충제를 뿌렸다고 하면. 그래서 다 닦고 나서 애하고 강아지가 들어와요. 근데 강아지가 시름시름 토하고 이유 없이 그날 죽어요. 근데 조금 지났더니 자기 아가가요. 강아지와 똑같이 토하고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의식이 없고 그냥 식물이관이 되어요. 결국은 죽어요. 강아지처럼. 그런 이야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바퀴벌레. 그냥 우리가 싫어하는 거. 그죠? 벌레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 풀을요, 소가 먹었어요. 소에 남은, 소하게 남은 그 살충제보다 소가 만든 우유에는 더 많이 남고요. 우유로 만든 치즈에는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요. 제가 여기 보면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사용되는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농장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어요. 이제 산성비 때문에 어떤 얘기 나오는 거면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농장에서 사용되는 파라티온이라는 약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양이요. 전 세계 인구의
5에서 10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의 농약을요 뿌렸대요. 근데 우리 칼렌보거 박사가 이제 농장 거죠. 뉴트라이트 농장. 진짜 농약을 뿌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농약을 안 뿌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강하게 뿌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는요, 온전히 사람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봄 한번 이 침묵의 봄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런 DDT 우리는 어제 우리 나프탈렌 이야기하면서 흥분했는데 나프탈렌 써보신 분 알뜰한 주부는 옷에 그죠? 좀이 쓸지 않게 해서 나프탈렌 썼잖아요. 나프탈렌 효과는 밑에 깔면 안 되고 위에 올리면 더 좋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지금도 그 나프탈렌이 있어요. 그죠? 뭐 다이소 가면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걸 내가 여러분 어떻게 쓰세요? 이런 거 있죠. 왜 쓰세요? 진짜 벌레는 안 생기는데 그리고 우리 방역차가 다녔잖아요. DDT 그죠? 그래서 우리 때는 저는 그때 좀 병약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 못 가. 그 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소리가 크잖아. 동네 애들 다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도 그러잖아. 막 늦게 가나 했으면 빨리 가라고. 그 가서 그 소독 한번 맞고 오라고. 그러면 어떤 서비스 해줘요?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하수구에 한번 칠 때 있죠. 하수구에 한번 탁 줄 때가 기회거든요. 딱 그걸 갖다 애들한테 한번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입을 벌려서 최대한 그러면 고맙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맙다고 그랬죠. 그 DDT에 대한 이야기나 우리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죠? 1959년 그 이전 1934년 농장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구를 살 이런 일들이 농약을 쓰지 않고 제초제를 쓰지 않고 이런 일들이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먼저 알았을까? 그래서 암의 사업은요 알면 아는 만큼 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암의 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탈로그에 쉽게 보는 그죠 암의 세제지만 이 세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참 좋아했던 디슈드랍스거든요. 그죠? 보통요 석유 찌꺼기로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세제 원액을 만들지도 못해요. 근데 코코넛 오일 건강 공부해 보니까 코코넛 오일은 먹어도 되게 좋다네요. 건강을 위해서 강조하더라고요. 고농축이기 때문에 포장이나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것 또한 환경보호에 일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1959년부터 ESG에 적합한 기업이 있던 거예요. 지금 ES를 부르짖는 것 뿐이죠. 그죠? 20통이 나오고요. 지금 11,000 얼마인가요? 11,400원? 11,500원? 제가 100원 깎았네요. 그죠? 한 통에 800원, 1,000원 써져요. 여러분, 이런 소리는 진짜 안 해야 돼요. 나 희석해서 그 통에 넣는 거 싫다. 저는 막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이러니까 써야 된다. 이거는 암의 사하고 상관없다. 이건 환경운동에 이랬는데 나 섞어 쓰는 거 싫어. 진짜. 그래서 제가 암의 사업 그때 아마 진짜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런 이제 긍휼한 마음이 생겼으니까 그래 내가 섞어주러 올게.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신라 이제 막 속으로는요 진짜 시시시했지만 내가 섞어주러 올게. 내가 섞어주러 올게. 한번 섞어주러 가보세요. 귀찮다 그러면 우리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 온 거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그 자연계에 들어가면서 어떤 이유로고요 변종이 우리한테 오고 또 코로나 이유는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유럽은 이제 마스크를 아예 안 쓰더라고요. 근데 다들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얼마 힘들었어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눈물 나잖아. 지금 초1, 2는요 그냥 학교는 마스크 쓰고 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할 거잖아. 그래서 애들이 그죠 말이 늦고 선생님이 입을 읽지 못한다잖아요. 우리 말을 알아듣는 것은 입을 읽기도 구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왜 섞으세요? 네. 그리고 경제적이죠. 그래서 아메 제품요. 아메 홈이라 그러죠. 예. 너무 귀한 제품들이에요. 그죠? 미생물에 의해서 2시간 또는 3시간 그죠? 물로 분해돼요. 그리고 그죠? 고농축을 시작해서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에너지 다 절약할 수 있어요. 인산염이 물인 세제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부영양화를 만들지 않아요.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용기 이야기도 나오고요. 제가 하나 이거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메이는 ESG 경영을 해요. 근데 우리 아메 사업을 하거나 소비자는요. 내가 ESG에 뭐 하나 하는 거 있나요? 아메 제품 하나 바꿔 쓰는 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집 생필품은요. 여러분 생필품 구입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구입하세요? 근데 아메이 제품은 너무 감사한 게 구입하려고 하니까 와서 가르쳐 주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늘 기억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 너무 많이 하거든요. 깔끔하고 그죠? 아이를 위하는 부모가 글 썼잖아요. 그런데 뭐 10,000명?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죠? 또 지나갔죠? 또 슬쩍 누군가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생필품은요. 우리 아메 제품 이거예요. 욕실, 주방, 세탁, 거실, 식당, 화장대 다 쓰는 제품들이에요. 이런 제품을 기준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여러분에게 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평생 지급으로도 가능하다. 요즘요. 아마 경기가 지금 힘들죠. 지금 힘든 시대가 지금 도래했죠. 또 이자는 엄청 오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요. 이 뭔가를 찾을 때 또 다단계 이런 것들이 막 성행을 하죠. 그래서 뭐 규소라고 하는 미네랄을 물에 타서 이렇게 먹는 다단계가 있나 봐요. 그것 말고 여러분 굉장히 많이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나빠요? 무조건 좋아요?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나 주위에 모르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규소수 너무 좋을 거예요, 아마. 제가 누구한테 여쭤보니까 규소 너무 좋긴 한데 규소 하나만 먹어가지고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미네랄이 필요한데 소금 우리 천일염 하나에도 83가지의 미네랄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규소 하나 먹어가지고 소금에도 규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 먹어가지고 건강에 그 밸런스가 맞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변하지 않는 아이템이 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소 중요하다고 끝나면 또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화장품 한때 막 이렇게 번들번들한 화장품요. 막 제가 진짜 보니까 광이 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화장품을 3일 안에 써보라 해서 광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메 제품도요. 그 크림을요. 우리 3일 안에 써봐라 막 이 광 때문에 못 다닐 거예요. 눈이 부셔가지고. 좋아요. 화장품 다단계 좋죠. 그런데 화장만 하고 사나요? 우리 먹어야 하고요. 그죠? 씻어야 하고요. 발라야 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치 않는 것이 아이템인 사업이 있다면 이건 괜찮은 일. 그죠? 변치 않게 우리가 뭔가 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생의 사업이 될 수 있다면 그냥 이게 암의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암의 사업을 하는 사람 보면은 좀 특별하게 보였어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왜 저 일을 하면서 더 피곤해하지? 가서 좀 쉬고 직장을 위해서. 진짜 저도 세상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암의 사업을 하면서 인생을 알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경제적 자유가 주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의 사업이라고 하는 직업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냥 마트를 바꿔 쓰는 거라고 진짜 크리하게 이야기해도 그 마트를 안 바꾸죠. 진짜 오랜만에 제가 후배랑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후배도 남편의 뭐 직업이라든지 좀 걱정이 되죠. 애들 대학 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우연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흘려가다 들었는데 그래 언니 지금은 풍족해요. 그 후배는. 그런데 언니 평생 50만 원 정도 나오는 매달 나오는 그런 일 같으면 그런 수입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만날 때마다 아메 이야기했는데 진짜 허투루 들은 거예요. 야 그게 아메야. 그렇게 안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마트를 바꿔서서 50만 원, 100만 원, 그죠? 연금 소득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걸 안 보이는가 봐요. 네, 보세요. 마트를 바꾸는데요. 우리는 바꿀 이유가 있어야 바꿔요. 요즘은 똑똑해서요. 그냥 바꾸진 않아요. 그죠? 아까 디시드랍스 보셨죠? 품질이 좋던지 좋아요. 그 100% 만족 보증 제도는 제가 너무 좋아하죠. 저는 반품을 좀 싫어해요. 반품을 할 에너지가 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반품하면요. 저거 언제 또 갖다 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반품해 주는데. 그냥 내가 쓰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제 주인은 안 그렇거든요.
반품 굉장히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적이죠. 캐시백이요. 이 캐시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자, 여기요. 저는 사실은 우리 그 스폰서가 대학 동기인데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내가 천식은 더 심해지고 건강은 더 나빠지는데 제가 그때 결혼을 안 했었거든요. 내가 정말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 난 부지런히 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제 스폰서가 왔는데 저는 사실은요 그런 고민을 그 누구한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내 마음에만 있지. 그런데 이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소문이 났고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은 들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저렇게 아메이 누가 하는데 한 번은 들어줘야지. 근데 들을 때 다리 꼬고 들으면 안 돼. 근성으로 들으면 안 돼. 내 인생 바뀔 수 있거든. 그런 찰나에 바뀌거든요. 찰나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피숍에서 오늘 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학 동기들이 또 아메 사업 시작하면 똑같습니다. 하면 안 된다. 망한다더라. 이제 그거 하려고 하나? 요즘 이런 사람도 만났다. 아메 제품 먹고 건강 안 좋아졌잖아. 그래서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그런데 막 음식 먹는 거 보니까 그거 아니야. 음식이 잘못돼서 막 배가 터지게 먹으면서 옷도 막 터지려고 그러고 막 그리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공부해 보면 그죠? 그래서 요즘은 건강보조식품 하나를 먹어도 공부해 보셔야 돼요. 가습기 살균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을 이렇게 들어줬어요. 들어줬죠. 다리를 꼬고 다리를 제가 풀었어요. 다리를 꼬우기에는 이 자리가 너무 높았거든요. 그게 테이크아웃 커피숍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좀 불편한 의자였어요. 제가 이거 있죠, 이거 오늘 설명하는 거 이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그래? 왜냐하면 저는 아메 제품을 써왔었거든요. 더블엑스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이런 일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생각도 했어요. 걔가 나한테 그래서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했구나. 근데 결국은 못했어요. 제가 결국 안 들으려고 했었거든요. 걔한테. 근데 결국은 제가 사업 설명을 들었고 이거 듣고 나서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요. 스폰서나 AB가 똑같이 20만 점을 써요. 그런데 내가 캐시백 많다는 내가 노력을 2번 했기 때문에 내가 캐시백이 더 많다는 것. 스폰서는 한 번 했기 때문에 엄청 정당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아메 사업을 하게 되면 누군가도 나 하면 너 좋잖아 생각할 거잖아. 이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요.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플랜을 가지고. 그리고요. 지금은요. 제가 시작할 때보다 없는 그죠? 브론즈라고 하는 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요. 이게 들으시는 분요. 뭐 저 잘하면 저렇게 되나봐가 아니고요.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요. 나가 아니고요. 그 밑에 A로 내려가 보세요. A 하거나 B 하거나 C 해보세요. 30만 점 쓰는 소비자 가능하더라고요. 처음엔 없을 것처럼 보이죠. 꽁예 여기 오시게 한 분한테 제품에 대해서 홈미팅을 해달라고 해보세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해줘. 아니면 내가 갈게 라고 해보세요. 바꿔 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두루마리 휴지부터요. 티슈, 물티슈. 저희 집에 쓰는 모든 것은 아미를 통해서 쓰거든요. 근데 고양이 밥이 없어요. 제가 유기묘를 하나 데려왔는데 고양이 밥이 없어요. 근데 저는 고양이 밥은 어디서 사는 줄 알아요? 아메에서 개통한 현대 M 카드, M 포인트로 M 몰에 들어가면 고양이 모래가 있습니다. 나 그거 어디서 벌었죠? 아메 포인트. 아메에서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내가 들여다보고 나는 내가 쓰는 모든 것은 아메를 통해서 벌어.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끌어주잖아요. 저는 절세도 아메에서 하거든요. 요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중개 판매를 해가지고 안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세금도 감면받고 카드 포인트가 제가 포인트 얼마 정도 있을 여자처럼 보이나요? 그런데 저는 웬만한 포인트 아닙니다. 200만 포인트를 있습니다. 감탄 안 하나요? 포인트가 M 포인트가 200만 포인트야. 그래서 그죠? 제법 되죠. 이거 아메에서 200만 원 수입이 더 크다. 근데 이거 알죠? 여러분이 M 포인트가 너무 작은데 200만이 모였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아메에서는 웬만하면 200만 원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관점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3%.
이것만 해보셔요. 처음 오신 분들은 요거에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들면요. 내가 9%를 하는, 그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시면 수입이요. 지금은 1.73 정도 돼요. 아까 송중기가, 어린 송중기가 얘기했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돈 싫어요. 뭘로 달랬어요? 땅으로 달라 그랬죠. 어디 땅으로? 분당 땅으로. 울산님 어느 땅이 좋아요? 그 땅으로 여러분 지금 그 땅을 사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한 줄 한 줄 만드는 게. 수입이요. 10만 원 이상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근데 브론즈 빌더는 그 사람들을요. 또 밑에 소비자 아메 제품은요. 특별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눈 있고 코 있고 머리카락 있고 하는 사람이면 다 쓸 수 있는 제품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소비자가 또 있어요. 사람은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혹시 홀로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연결 진짜 되기 싫다. 그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알게 되면요 궁이란 마음 생겨요. 아 아토피. 여러분 아까 마이크로바이옴 애가 틱이 나왔다니까 주위에 틱 생각나시죠? ADHD, 자폐 전부 마이크로바이옴을 해보세요. 그게 특이점이 나오거든요.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15% 정도 되시면 1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까 M 포인트 감동 안 하셔도 돼요. 이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빠릅니다. 제가 200만 포인트 얼마나 했겠어요? 얼마나 썼겠어요? 그죠? 제가 아메 제품만 쓴 게 아니고 그죠? 쇼핑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 줄로만 보이죠? 다단계는 딱 두 줄만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차이를 가르쳐 드릴게요. 다단계는요 2줄만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있잖아 한 줄은 내가 해줄 테니까 한 줄은 너가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다단계가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려울 때는 다단계가 많이 생깁니다. 현혹됩니다. 그리고 한 줄은 내가 해줄게 너가 한 줄만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하시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한 줄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모습 그리고 동시에 매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7단계까지 밖에 수익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브레이크웨이 방식은 학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이걸 아메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용량이 안 되어서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단계가 아니고요. 몇 천 단계가 내려가도 수익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알아들으셔야 해요. 그리고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아, 직구할 수 있는 핀이다. 그죠? 그죠? 월 700만 원. 해볼 만한 한 일입니다. 돈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아메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메 사업이 토탈 석세스예요. 진짜 맞아요. 내 인생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하고, 내가 좋은 제품을 쓰고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내 아이의 교육.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아메 하시는 분 집에 자제분들이 잘 되는가? 우리 인생에 별로 도전할 일이 없거든요. 도전할 일은요, 우리 자식의 몫이지요. 네가 인생 도전해야지. 그런데 진짜 그 애가 도전이 되나요? 도전하는 부모를 보고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미 사업. 그러니까 토탈 석세스죠. 애도 잘 키우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월 1,000만 이상. 그죠?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처음에 2줄만 하셔도 돼요. 우리 다단계에서 말하는 2줄. 근데 요걸 딱 가져가서 아메는 6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그죠? 아메의 핀을 그죠? 여기 보니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요. 임원 기업 고위 임원 중 중위권에 해당하는 사람 1억 7천을 받는다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해볼 만한 일이죠. 예, 저는 이제 마무리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생뚱맞게 저 남자를 제가 넣었는데요. 제가 아메 사업의 비전을 딱 볼 때 엄청 큰 게요. 상속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분 있죠. 박용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본인이 다이아몬드 아니고요. 엄마 아버지가 다이아몬드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거든요. 상속을 받게 되면 근데 명지대 겸임교수고 엔잡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엄마 처음에 이제 악기를 했더라고요. 음악 하고 싶다 그랬대요. 근데 엄마가 늘 하라 그랬대요.
근데 엄마가 진짜 섭섭했던 게 살아 계실 때 뭐 악기를 바꾸던가 하면은 그거 너가 바꿔야지. 너가 하고 싶댔잖아. 그래서 그때 되게 섭섭했대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엄마가 본인을 잘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명지대 겸임 교수가 되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인생에 아내 필요할걸? 아내 해야 해. 아내도 명지대 겸임 교수가 됐더라고요. 너희들 인생에 아내 필요할걸? 아메 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운더스 PT가 된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편이죠. 근데 엄마 인생에 라이프 안에 if를 심어놓은 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좀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두 분이 하던 이 다이아몬드 한 줄이 이준호 심하영이에요. 이준호 심하영 리더의 스폰서이시더라고요. 돌아가시고 이게 상속이 된 거예요. 상속이 어떻게 되냐면요. 엄마 아버지의 파트너가 자기였잖아요.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박용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상속을 받으면. 그래서 박용의 스폰서는 박용이고 박용의 한 파트너는 박용이에요. 그래서 12월 되면 이번에 저희들 보너스 좀 많이 받았거든요. 억대를 받았거든요. 그제 우리 설룡경기다가 입이 이렇게 찢어지고 있네요. 우리 김명희 리더님 받은 보너스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아메 사업은 FCA 되면 한 10년 안에 100억 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실감. 그래서 우리 설윤경 리더가 찍고 싶었대요. 그거를. 근데 또 돈 찍으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 보너스를 이렇게 아마 4번 받으셨을 거예요. 14일 날 엄마 보너스, 자기 보너스. 돌아가신 엄마 그 상속됐으니까 일시불 엄마 거 자기 거. 그래서 자기 딸이 물어본대요. 아빠 그럼 난 6번 받냐고. 또 상속되면 저는 이런 일의 가치가 진짜 여러분 한 번 보고 몇 번 봐서 알 수 있냐는 거죠. 그죠? 암의 사업하면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 힘들어요. 아시죠? 그 정도는 힘든 거. 우리 애도요 집에서 놀고 유튜브 보고 그저 하는 거에 더 쉬워요. 학교 가는 거 어려워요. 마스크 쓰고. 그런데 가라 그러죠. 왜요? 더 나아질 걸 알잖아요. 좀 힘들으면 어때요? 더 좋아질 건 행복해질 건데.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가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 나이테가 까맣고 하얗고 이렇지요. 까만 부분이 겨울 부분이거든요. 그 까만 부분이 있어요. 이 나무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재잖아요. 그 겨울에 그죠? 혹독한 날씨에 자란 나무가 더 단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메 사업은 그런 걸 알게 하는 사업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글 꼭 한번 공유하고 싶다 해서 가져왔는데 이 박용 씨가 이번 다이아몬드 여행에 같은 차수에 있어가지고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엄청 저는 보이는 거예요. 제일 어려. 한국 아메 최초로 이제 다이아몬드로 상속받은 거예요. 그 전에 에메랄드 상속은 있습니다. 피치 상속도 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너무 관심 많거든요. 아마그램에 흑백으로 나오는 사진은 죽은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흑백으로 나오고요. 전 세계 글로벌 아메 어치브에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분은 흑백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람 왜 흑백 나와요? 돌아가신 분입니다. 상속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그죠? 그리고 상속 정도는 돼야 돼. 우리 보통요 그 재벌들이 보면 아버지 엄마의 재력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재력으로 얘도 그죠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딱 여러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요 나는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될 거다 생각하셔도 너무 좋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 저는 새로운 비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생은요 저는 저에게는 기회도 되었지만 기적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조금 여행 가서 아팠어요. 코로나라 했으면 코로나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 있는 동안 이제 아파버렸는데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남편이랑 요즘 크로아티아에 한 달 살기게 한국 애들에게 유행이라네요. 그래서 그냥 남편하고 호텔을 나와서 걸어서 그냥 그 구글 지도 보고 가고 싶은 데로 가서 비도 맞고 뭐 어디를 물어야 되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갔다가 걸을 만큼 걷고 돌아올 때는 그저 우버 택시로 돌아오고 그럼 또 호텔에 돌아오면 다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그런 여행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막 목이 타가지고 모든 게 다 가봐야 돼 막 이런 거 있죠. 촌 사람인가?
그랬었는데 그런 또 마음의 여유가 아픈 것 때문에 좀 찾아와줘서 여러분 크로아티아에는 그저 마음 먹으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잘 안 가질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여행을 이렇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요, 어떤 준비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행이 주는 특별한 느낌 있잖아요. 내가 지도에서 봤던 그 바다가 이 바다구나. 아드리아해. 드러나 봤어요? 우리 공부할 때 막 외웠지 않았나요? 그것이 그 호텔에서 보는 이 5성급 호텔 앞에서 보는 그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까지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드림월드에서 저 드림월드 리더님들 이제 환송만찬 때 찍은 건데 저 환송만찬도 그러니까 국가 뭐 대통령들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파티를 한대요. 그런 장소를 아메이가 이제 파티 장소로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갈 수 없죠. 모든 게 기적이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여러분 계속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에게 처음에 기회일 거예요. 그 기회가 되면 됩니다.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 보면 여러분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기회이자 기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회이자 기적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